네,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장 주목해야 될, 점검하고 가야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슈 플러스 시작 전에 한 가지 소식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현재로서 3% 이상 급락하며 오후장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코스닥이 상승불로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과연 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 코스닥 다시 한번 탄력이 더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생겨나네요. 장 마감까지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장의 이슈들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에서는 시장 이야기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이번에 외환시장을 좀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구조조정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조선주 얘기할 때 살짝 나눠봤습니다만 오늘 해운과 조선업계 관련해서 이야기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랜만에 반등세 크게 보여주고 있는 OCI 얘기 좀 해볼게요. 올해 들어서 OCI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이야기들 한번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 두산그룹주 그리고 조화제약 등의 종목별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국제유가의 반등으로 인해서 출발할 때는 2020선을 넘어가며 2023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동일하게 시간이 갈수록 조금 탄력이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 시장에 자리하고 있는 이슈들 정리하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우리 지수가 잘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힘을 실어줬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이 일주일 사이에 주식시장에서 사들인 금액만 해도 1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일주일 사이에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을 보면요. 포스코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인데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던 특징주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들 종목군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봐야 한다라고 시장은 체크포인트 하나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삼성전자, LG전자가 좋은 실적을 내놓고 나서 주가가 되려 내림세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올라왔던 상황에서 실적을 내놓고 차익 매물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형 종목들인 만큼 이들이 흔들릴 경우에 지수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니까요.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찌됐건 지수가 이렇게 그나마 양호하게 올라와줬고 지금 버텨주고 있는 팀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더 잘 가주려면 외국인이 이끌어주는 힘이 있어야 될 텐데요. 외국인의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을 그 추이를 주목하자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32원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그리고 있고 그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엔화 그리고 원화가 동시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속에서도 이 정부는 딱히 어떤 움직임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이나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의 환율 보고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며 일본이나 한국의 정부는 당국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이 환율 보고서에는 BHC법이라는 것이 정리가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한 내용이 지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경계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BHC 같은 경우는 베넷 해치 카퍼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좀 살펴봤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특정 국가가 지정이 된다면 1년 동안 지정 이후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나서 딱히 나아지는 게 없을 경우에 무역 보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쉽사리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서 환율에 대한 움직임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까 봐 그 경계감을 나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 꼭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시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정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시장의 특징은 앞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엔화와 원화가 동시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의 특징이 더 있더라고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 대비해서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늘 외국인이 한국 주식은 사고 일본 주식은 파는 양상이 있었는데요. 상대적인 반사이익 개념이 되겠죠. 그 때문에 한국 주식 내에서 일본과 대비했을 때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경기 민감주는 여전히 주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의 이슈들, 수급과 외환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환율 보고서 관련한 내용까지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조선과 해운업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이 오늘 10%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정부의 조선과 해운업계 구조조정의 가속화, 우려감 때문에 좀 주가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총선 이후에 정부의 최대 경제 현안은 바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연말까지 한 8개월 정도 남은 시간이 바로 기업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은요, 대선 정국이 바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 때문에 재계나 노동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구조조정 얼추 끝내야 한다라는 정부 측의 강한 의지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총선 이후에 정부 측에서는 조선이나 해운, 건설,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등의 5개 취약 업종을 꼽으면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내놓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조선이나 해운 업계 같은 경우는 긴장감이 역대 최고조까지 다다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조선업계 이야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정부 측에서 말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선업계 측에서는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 정부가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우리 조선업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수만 명이 구조조정 당해왔고 그 외에도 자구안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임직원들의 급여를 반납하고 또 임원들의 감축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 4분기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 다른 조선사들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인데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해운업계 역시 상황이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과 같은 빅2 해운업계에서도 정부의 재뿌리기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도 그간 운반 사업부 부분을 매각하고 혹은 컨테이너 사업 부분을 매각하고 자사주를 팔아치우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왜 힘들었습니까? IMF 때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를 팔고요. 해외 선사로부터 배를 빌려와서 그동안 영업을 해왔었죠. 그 당시에 배를 빌려올 때 호황기였습니다. 호황기 속에서 용선료라고 하죠. 배를 빌려오는 수수료를 냈었는데 그때 책정했던 수수료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용선료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업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이다라고 시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상선은 우리도 살아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용선료를 낮추는 것을 합의할 것이다라며 지난달 말부터 외국 선사들의 선주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자구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측에서 이 상황에서 현대상선 위험하다, 한진해운도 구조조정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재를 뿌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 사실 정부 측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고요. 업계 측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들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 가운데서 현명한 사안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좁히는 전략 잠시 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올라서고 있는 OCI 이야기 조금 다른 분위기가 될 것 같네요. 강한 반등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OCI가 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라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 태양광 업체 중에서 일단 신성솔라에너지라던가 한화큐셀 등은 이 적자 부분을 모두 흑자로 돌아선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OCI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며 주가가 오랜만에 반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알라모를 매각했다라고 하죠. 이거저거 차 띄고 포 띄고 해서 남은 매각 차익이 300억 정도가 발생할 것이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 역시나 재무구조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주 얘기하면 우리가 빼놓지 않는 게 바로 폴리실리콘이죠. 폴리실리콘 그동안 가격 하락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끝없이 가격이 내려온 바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2월에 12.9달러에서 15달러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제 폴리실리콘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의 배경으로 꼽히는 게 바로 웨이퍼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있다는 건데요.
웨이퍼라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반도체 회로 기판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웨이퍼가 공급 과잉 문제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해소가 되면서 웨이퍼의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웨이퍼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게 바로 폴리실리콘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폴리실리콘 가격도 지금은 내려와 있지만 이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의 발전 수요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OCI가 중국에 이미 진출을 했고 인도 진출도 박차를 가하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이 호황을 누린 바가 있었죠. OCI가 태양광 사업부 외에도 석유화학이나 카본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분명 개선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요소로 인해서 OCI가 반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OCI에게 과거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뢰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이슈입니다. 흑자 전환한 두산그룹주. 일단 두산건설부터 시작해서 어제 엔진, 중공업, 줄줄이 두산그룹주의 실적이 쏟아졌습니다. 모두들 흑자 전환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자,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사업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진 것이냐 아니면 가지고 있던 여러 사업부를 매각해서 들어온 돈으로 좋아진 것이냐 의견들이 조금 분분했었죠. 그 때문에 주가 오늘은 일제히 상승 출발을 했다가 대다수의 종목이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과 두산을 빼고는 모두 하락 전환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두산그룹주에 대해서도 방향 설정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5위입니다. 조화제약이 오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죠. 중국의 유아용품 박람회 같은 데를 참석을 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유아용품과 관련된 의약품이라던가 건강기능식품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어린이, 아동용을 위한 의약품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화제약이 앞으로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화제약의 급등에 대해서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뤄보도록 할게요. 5가지 이슈 나눠봤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은 마켓 인사이드 이어가시죠.